시작이 됩니다. 올해는 이 국감 증인 후보로 유독 많은 재벌 총수들의 이름이 거론됐는데요. 지난해 이 대한항공 사태부터 최근 일어났던 롯데 형제들의 경영권 분쟁까지 재벌들의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재벌 개혁에 대한 요구도 만만치 않았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이번 19대 국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정치적인 의미도 남다른데요. 국감에서 주목을 받은 의원들이 인지도를 얻으며 내년 총선에서도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는 벌써부터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에서 롯데 신동빈 회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펼쳐진 것인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시 한번 보시죠. 도대체 왜 롯데가 다 합의됐다는데 왜 증인으로 안 온가를 제가 듣고 싶다는 겁니다. 롯데 그 사장이라든지 이걸 잘하는 최고 책임자가 나와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좀 얘기를 좀 들어보자. 그 얘기가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롯데 사장을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그걸 지금 변명이 나와서요. 아니 그 말을 어디다 소리를 들려 그래? 어디다 소리 들려? 말이 될 소리야 지금. 그걸 지금 변명 나오고 있어. 말이 됩니까 지금? 그걸 지금 말이라고 위원장이 말이야. 의석이 안 돼서 말이라고 했어. 여당 의원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걸 얘기하는데 무슨 여당 의원들의 생각이 위원장님이 국회를 대변하고 있어요. 정무위를. 어디서 여당 위원장님이십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 여당이 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듣고 있어 이런 소리를. 어린 아니 정리하세요. 아니 정무위원회가 혼자만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만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아니 내가 언제 나만 있... 위원장이 좋아하는 증인은 다 채택하고 말이야. 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좋아하는 증인 다 채택. 어디다 누가 함부로 얘기하는데? 함부로? 뭘 함부로? 무슨 말? 한마디요? 네, 여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는 합의를 했지만 신 회장을 언제 부르느냐를 두고 이렇게 여야의 입장차가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마지막 종합감사 때 새정치연합은 국감 시작부터 불러야 한다고 맞서면서 이렇게 몸싸움으로 시작해 결국 파행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국감의 과제들도 산처럼 쌓여 있는데 시작부터 여야는 재벌 증인 채택을 두고 이렇게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모두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에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원유철 원내대표가 문제 있는 재벌의 문제와 그에 대한 사실의 균형을 위해서는 예외 없이 재벌의 총수도 국정감사에 불러서 논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각 상임위의 국정감사 증인의 현황을 보면 같은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야당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는 적극 차단하고 아니면 말고식에 무책임한 정쟁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정책 국감을 만들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골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재벌 총수의 증인 채택 말바꾸기에 비난 공세를 퍼붓고 있고 새누리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멈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재벌 총수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길래 여야의 신경전이 이렇게 팽팽한 것일까요? 먼저 신동빈 롯데 회장입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 증인 채택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신 회장은 지금 국회 상임위에 가장 많은 증인으로 채택돼 있습니다. 최근 롯데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의 난에서 보여준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에서 여야 모두 신동빈 회장이 증인 채택에 불가피하다고 여긴 것인데요. 2012년 당시 신동빈 롯데 회장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정무위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결국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과연 올해도 같은 방법이 통할지는 의문입니다. 신동빈 회장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국민이 궁금하신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처 감사인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감사하는 9월 17일 날 부르는 게 맞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하는데 네. 이제 여당에서는 종합감사 날 부르자고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원래 페널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불출석을 하면. 네. 근데 종합감사는 마지막 감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회를 불출석을 하고 뭐 해외 출장을 가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불출석한 데 대한 벌칙을 줄 수가 없어요. 혹시? 그동안 그 증인에 대해서는 야당이 무차별적으로 사실은 그 증인들 요청을 하면서 이 경제인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러다 놓고서 질문 한마디 안 하고 보내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 국정감사, 뭐 종합감사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국정감사 때마다 모든 기관을 사실은 그 국정감사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도 이번 국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때문이죠. 이로 인해 오늘가의 문제점과 항공법 위반, 국토교통부의 봐주기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요. 과연 조양호 회장이 국감장에 출석할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재용 회장, 삼성 서울병원의 메르스 2차 감염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이번 국감에서 메르스 사태는 가장 뜨거운 경론이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많은 재벌 총수들의 이름이 국감 증인 채택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동빈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재벌 총수 일가의 증인 채택에는 회의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더라도 국감 기간 동안 해외 출장을 간다거나 벌금을 내는 형태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재벌과 관련한 사건 사고가 많았던 올해 과연 이번에도 여러 이유를 앞세워 국감장의 문을 막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